지난 겨울 방학 때 제가 캐나다 밴쿠버란 곳에서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기간 동안. 근데 캐나다 밴쿠버란 곳은 제가 유학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겨울방학 때 그 도시에서 특이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맑은데 공기가 아주 혼탁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동차 창문에 그 혼탁한 공기가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만 지난 겨울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 산불에서 탔던 재들이 바람을 타고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산불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들의 부주의라든지 예를 들자면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걸로도 물론 발생을 하지만 그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람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큰 나무들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심지어는 뽑아버리기도 한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의 힘이 생각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근데 아무리 강한 바람도 부러뜨릴 수 없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비록 강한 바람에서 휘어지을정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대나무의 줄기가 텅텅 비어 있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볼 때 대나무의 줄기가 비어 있으면 나무가 곱게 높게 자라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줄기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곱게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대나무에 있는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디가 힘이 되어서 그 다음 줄기를 곱게 높게 자라게 만들고 또 다른 마디가 또 생겨서 또 다른 줄기를 곱게 높게 자라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리로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곱게 높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무작정 살아갈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디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계기로 자신의 인생의 성장을 곱게 높게 펼쳐나가고 또 다른 마디의 계기를 통해서 또 인생의 성장을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의 일종의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든 다른 일을 하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어떤 누구도 인생의 상처는 피할 수도 없고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상처를 받는 순간 자신만이 그 상처를 받는 것 같고 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 혹은 주저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단이 고급진 실크가 상처를 잘 받겠습니까? 아니면 싸구려 나이롱이 상처를 잘 받겠습니까? 당연히 원단이 고급진 실크가 상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상처를 받으실 때 스스로에게 위로하십시오. 나는 싸구려 나이론이 아니라 원단이 고급진 실크이기 때문에 상처를 이렇게 받구나 라고. 근데 원단이 고급진 이 실크를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옷장 속에 넣어둔다면 비록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고급진 실크의 진가는 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상처로부터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왜?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4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상처에 굴복하게 됩니다. 상처를 준 모든 사람과 상처를 받았던 모든 활동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비록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든 대인관계와 모든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무튼 굴복이라는 것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 상처에 주저앉는 것이 바로 굴복입니다. 두 번째, 생존이란 게 있습니다. 이 생존이란 것은 표현은 상당한 의지를 가진 듯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는 상처를 안은 채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을 생존이라고 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그 상처를 받은 채로 그냥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게 바로 생존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고통이고 너무도 힘듦의 연속입니다. 그게 바로 생존입니다. 세 번째, 회복이란 게 있습니다. 이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상처받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비록 상처받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처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흘렀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정체된 삶입니다. 즉 회복이라는 것은 상처의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내 삶의 발전과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정체된 그런 상황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인 번영입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상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상처가 상처로 머무르지 않고 내 인생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자전거는 넘어져 봐야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전거를 한 번만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진 상처가
너무 아파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을 포기를 한다면 자전거로 인해서 받는 상처는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행복감은 영원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가 상처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처가 오히려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마련하는 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든 상처를 안아야 되고 상처를 직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상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복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생존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회복으로 끝이 나고 어떤 경우는 상처를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만드는 그런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